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테마 분석 오늘 22번째 시간으로요. 네, 드디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에 대해서 칼을 빼들어 수출 규제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아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그 속에서 보면 제가 뭐 모든 데일리라든지 뭐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전부 다 제가 쓰는데요. 이번에 업종 테마 분석에 들어가시면 제가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 해가지고 이거를 지난 10월 9일날 연휴 기간에 올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규제를 했느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10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중국 수출 통제하니까 금요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거의 뭐 6% 이상 하락했죠. 내용을 보면요. 첨단 반도체 칩은 중국 못한다.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게 장비죠. 장비인데 이건 다 미국 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18나노 이하의 D램, 지금 우리나라는 14나노 D램은 대부분 14나노 공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D램은 뭐 지금 근처도 오지 마라. 이런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128단, 뭐 일반적인 지금 256단 하고 있죠. 최근에 중국 YMTC가 양적 메모리가 232단 기술 확보했다 이런 발표를 해서 우리를 긴장시켰는데 이제 낸드도 손댈 생각하지 마라.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7나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근처 오지 마라. 중국 니들은 그래서 관련 장비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출 못한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모두 지금 중국은 수출을 하지 못하게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큰 폭 하락했었죠. 그래서 국내 기업의 영향 제가 이미 9일날 했는데요. 이렇게 전해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기업의 하나는 좋지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타격받는 건 없는데, 우선 지금 장비 중에서는 미국의 KLA만 미국의 KLA 개척 장비 업체,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만 하는 넥스틴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반사 이익을 누릴 환경이다. 그 다음에 대중국 비중있는 BSK 했는데, 넥스틴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차트를 보면요. 그 월요일날, 화요일이죠. 연휴 끝난 화요일날은 뭐 10% 정도 빠졌지만, 뒤늦게 수요일부터 급등하는 23%나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뒤늦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딱 잘라서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을 했는데 중국 관련성이 높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보면 개별 기업별로 보면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3, 4, 8, 2, 10 넥스틴 코드번호 치면 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 넥스틴은 그두절미하고 핵심은 뭐냐? 이 회사는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쫙쫙쫙 사진을 찍어가지고 웨이퍼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크필드 장비는 일본 히다치는 넥스틴보다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KLA와 넥스틴 두 곳에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넥스틴은 인정을 받아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보면요. 중국의 양적 메모리, 이게 YMTC거든요. 뭐 우리로 치면 뭐 삼성전자 좀 되죠. SMIC 요거는 대만의 TSMC급이 중국의 TSMC라 하죠. 그래서 양대 반도체 회사에 다 공급을 하고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KLA하고 맞짱을 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직도 KLA가 절대적이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사부작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 이런 수준인데, 어쨌거나 넥스틴이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핵심 장비는요. 이것도 개척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부터 올 5월부터 첫 중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넥스틴에 비해서는요. YMTC도 아직 안 나가고 있고 뭐 SMIC도 아직 안 나가고 근데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여기 있죠. 네, KLA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밖에 없습니다. 오브레이 키를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 뭐가 물질들이 잘 제대로 쌓여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다 잘못 쌓이면 안 맞으면 야 이거 다시 지워내고 새로 해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물론 뭐 압도적입니다. KLA가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제 리포트에 쓰기를 이 두 회사가 제일 뭐 KLA가 안 해주면 이 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꼭 반사이익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뭐냐면 반도체 라인이란 게 쭉 긴 라인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라인이 안 되는 건데 물론 상황은 뭐 KLA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하는 거고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못하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LS를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발악을 할 거고 그렇다면 넥스틴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밖에 쓸 수 없다. 이런 점은 이들 업체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업체 상황이지만 또 라인 전체가 못 갖추는 상황에서 이들만 또 팔릴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은 분명하다. 그리고 넥스틴보다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시장에 잘 안 알려진 회사라서 시장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런 위치의 회사구나 하는 걸 알려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 흐름은 뭐 이 재료는 좀 일시적 단기적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넥스틴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구나 하는 인식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뭐랄까 주가를 좀 지지한 든든한 심리적 원군은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는 앞으로 넥스틴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